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데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목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동네 이발소에서 재미있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하루도 안 빠지고 목욕했는데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러워서 큰일이야. 그러자 옆에 계시던 다른 할아버지께서 나도 그래 목욕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고 머리가 핑핑 돌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발사님이 한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나이 들면 목욕하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평생 해온 목욕을 나이가 들면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게 좋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 나이에 맞는 똑똑한 목욕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게 정말 좋은 겁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씻는 게 좋을 수 있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거든요. 피부도 예전만큼 기름기가 나지 않고 혈압이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목욕을 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겨울철마다 목욕하다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물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김할머니는 평소에 정말 뜨거운 물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만큼 뜨거워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욕조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계셔서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그 후로는 물 온도를 많이 낮추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빨리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적응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나 심한 경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도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38도에서 40도 정도를 권한다고 합니다. 손등에 물을 뿌려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뜨겁다고 느끼면 너무 높은 겁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오래 담그고 있어야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길어도 1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욕 횟수입니다. 매일 안 씻으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럼 며칠에 한 번씩 씻으라는 겁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피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줄어듭니다. 이 기름기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계속 씻겨나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보호막이 빨리 회복되지만 60대가 넘으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매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80대 초반이신 박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자주 씻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고 나니까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럼 며칠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권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신의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냄새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드랑이나 발같이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는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면 됩니다. 전신을 매일 씻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욕실은 집 안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동네 최할머니가 작년에 목욕하시다가 미끄러져서 엉덩이뼈를 다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그 후로 걸어 다니시기가 불편해지셨습니다. 한순간에 부주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몇만 원짜리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욕조나 변기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넘어질 뻔할 때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앉아서 샤워하는 겁니다. 욕실용 의자를 하나 사서 앉아서 씻으면 넘어질 위험이 거의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욕실 온도도 미리 따뜻하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곳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 변화가 심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욕 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하고 나서 그냥 옷만 입고 끝내시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추운 곳으로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목욕하고 나서는 빨리 물기를 닦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머리로 있으면 체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목욕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욕하고 3분 이내에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누 선택입니다. 요즘 항균이라고 써있는 비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는 좋은 세균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강한 항균 비누를 쓰면 좋은 세균까지 없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좋은 세균들이 다시 생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누를 고를 때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 이런 말이 적힌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목욕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따뜻해서 혈압 변화가 적거든요. 저녁에 목욕하시려면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 하시면 됩니다. 목욕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잠들기 직전에 목욕하면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고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안 씻으면 냄새난다고 합니다. 이해할 만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세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발, 목 뒤 같은 부위만 매일 닦아도 냄새 문제는 해결됩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두시고 물 온도는 평소보다 조금 낮춰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을 더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목욕 습관 만들기는 천천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첫 주에는 목욕 온도만 조금 낮춰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목욕 시간을 줄여보고 그 다음 주에는 목욕 횟수를 조정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바꿔가시면 몸도 적응하기 쉬워집니다. 가족들과도 미리 상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목욕 방법을 바꿔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시면 더 잘 도와줄 겁니다. 목욕용품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용 의자, 안전 손잡이 같은 것들을 하나씩 장만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고 가장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습제도 목욕 후 바로 바를 수 있는 곳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욕실에서 나와서 찾으려고 하면 깜빡할 수 있거든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시다면 목욕할 때 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 중에 어지러우면 즉시 욕조에서 나와서 앉아야 합니다. 억지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몇 분 쉬다가 괜찮아지면 목욕을 마저 하시고 계속 어지러우면 그날은 목욕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면 몸에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엉덩이나 손목, 무릎 같은 부위를 살펴보시고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리 가족들과 얘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목욕하다가 이상하면 이렇게 해달라 라고 미리 부탁해 두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몸도 변했고 필요한 것들도 달라졌습니다. 목욕 방법도,
우리 몸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새로운 목욕법을 시작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목욕 후에 피곤함도 덜하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장치들을 설치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목욕할 때 넘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 온도부터 조절해보시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부터 깔아보시는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상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손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전을 걱정해서 도와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은 단순히 깨끗이 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을 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내 몸에 맞는 목욕을 하고 있나?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